그때 엄마가 충격적이게도 이모의 중절 사실을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가족 호적을 정리한 다음 이모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했겠지만 이모와 여행 갔다가 선을 넘어버린 그날의 기억 사연을 보냈던 시청자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썰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 아침에 커피가 내려지면서 나는 향은 언제나 향긋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원두가 갈아지고 커피가 내려지는 아침은 언제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나의 작은 여유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힘든 하루의 시작일 수도 있겠지. 딸아이와 얼마 전 아침 바람을 가르며 드라이브를 하며 음악을 들었을 때 딸아이의 표정을 한 번씩 보거든 가끔씩 생각이 많아 보일 때가 있어. 내가 한 번은 딸은 사는 게 재밌니? 라고 했더니 재밌는데? 아빠는 사는 게 재미가 없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라고 했더니 딸아이의 명쾌한 답은 여친을 좀 만들어보는 건 어때? 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옆에 누가 걸리적거리는 게 싫다고 했지. 언뜻 보면 딸이랑 그런 대화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와이프와 나는 딱 10살 차이가 나. 지금도 정말 사이가 좋지. 내가 일이 많아 과로로 한 며칠 아프면 전 와이프는 당장 오겠다고 하고 실제로 왔다 갈 때도 있어. 어쩌면 거의 오빠와 동생 같은 사이가 돼버린 거야. 가끔 남친이 있을 때 그런 것들과 관련돼 고민 상담도 나와는 편하게 하는 사이야.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지. 나중에 스펙타클하고 쇼킹한 나의 전 와이프와의 일화를 공개해보도록 할게. 참고로 여대생 딸은 독신주의자야. 나이에 비해 생각이 많이 성숙한 편이고 초등학교 때는 나를 많이 싫어했지만 지금은 나름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야. 차에서 함께 드라이브를 할 때면 특히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고 음악을 함께 들으며 이번에 나온 신곡은 어떤 느낌이고 저번에 나온 곡과는 어떻게 다른지 나름 잘 통하는 편이야. 요즘 AI 관련 주식이나 발전 방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최대 관심사인 것 같은데 AI 관련 기술은 사실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인간형 AI는 불가능하다고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부분, 즉 인간의 뇌 구조와 진정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부분을 분석해보니 의외로 상당히 간단했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는 수많은 신경망 조직과 저장장치, 그리고 각각 저장되어진 자료들의 단순한 조합과 결합, 그 이상 특별한 것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야. 즉 지속적인 경험과 기억,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연합이 다인 거지. 그래서 AI라고 지칭되는 신경망 저장장치에게 수많은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수십 년간 인식하지 못했던 고양이를 드디어 AI가 고양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 그때부터 AI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거지. 지금의 발전 속도는 과거 10년의 발전이 단 2, 3일이면 이루어질 정도로 가속이 붙은 상태야. 이제는 AI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명령 없이 학습과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야. 얘기가 많이 산으로 간 느낌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번에 현이님에게 보낸 나의 막내 이모와의 일을 3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이야. 또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고 삶이 바쁘다 보니 나 스스로도 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실제로 돌이켜보면 나의 가장 아래 저장장치에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최근에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보니 잊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다시 생각나는 것이었는데 나 스스로도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막내 이모도 만났지만 그때는 내가 심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무척 힘든 시기였어. 그래서 별다른 느낌 없이 지나갔고 이모와도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지. 그 후에 외가 인척들의 결혼식에서 다시 막내 이모를 봤을 땐 그동안 잊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모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막내 이모와 많은 대화를 했고 어쩌면 엄마 생전에도 막내 이모는 엄마한텐 딸 같은 동생이었을 거야. 엄마가 실제로도 막내 이모를 많이 예뻐했
이모했고 고등학교 때도 방학이면 우리 집에 오는 친 여동생과 똑같이 데리고 다니며 쇼핑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예뻐했거든. 생각해보면 그런 막내 이모가 실제로도 엄마와 가장 많이 닮았어. 성격 심할 정도로 예쁜 건 기본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비슷하지.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나와 우리 집안을 쓰레기 내지는 개판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집안은 정확하게 공직자 집안이야. 아버지는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직 공무원이셨고 그 후에 행정사와 신문사를 운영했고 엄마는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이며 법률 사무실을 운영하셨는데 법원 공무원들이 엄마의 사무실을 많이 찾아왔었지. 당시에 엄마를 보면 40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았어. 당시 엄마의 사진을 보면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여성 옷 사이즈는 44 사이즈를 입었어. 내가 사업이 한창 잘 됐을 때 한 번은 엄마 생일 선물을 해드리려고 백화점에 옷을 고르는데 판매 직원들은 엄마의 잘 관리되고 멋진 몸매를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멋있다고 해줬고 내가 아들이라고 하니 더 깜짝 놀랐던 적도 있어. 참고로 내 전 와이프는 66 사이즈를 입었는데 사실 여자들 66 사이즈도 거의 표준적인 몸매지. 우리 인척들은 거의 대부분 공직자, 교직원, 공기업 근무자가 많아. 내 여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대학은 고려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단국대, 숭실대에서 경제학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명의 사연이다 보니까는 내용을 지웠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좀 별난 편이고 우리 집안은 나름 엘리트 집안이라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내가 이모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치 커밍아웃과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런 나의 기억 저편에 있던 나의 실체와 진실 등을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물론 이것이 나의 꽃처럼 아름다운 막내 이모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어. 하지만 막내 이모가 호주로 그렇게 떠나고 이모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은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는 게 나름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 호주는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모의 중절 수술과 물론 호주에서도 친족들이 있어 생각한 것처럼 외롭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힘든 항암 치료보다는 깨끗한 죽음을 선택했을 땐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만큼 엄마는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떠났고 나는 슬프게도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데 전날 엄마와 많은 대화를 했지. 그때 엄마가 충격적이게도 이모의 중절 사실을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한쪽은 나의 아들이고 한쪽은 딸 같은 동생이라 많이 힘들었어 라고 하더라고. 이모가 호주를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 후로 한두 달이 지나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해. 엄마는 그때 나를 고민 끝에 이모한테 보내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 물론 그렇게 되면 가족 호적을 정리한 다음 이모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했겠지만 이모가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이모는 앞날이 창창한 조카 앞니를 맞고 싶지는 않아 라고 했다는 거야. 엄마가 그때 나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중 내가 이모가 그렇게 가고 나 스스로도 이모를 잊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엄마도 잘 안다고 하셨어. 이모는 태생적으로 자궁 상태가 좋지 못해 중절 수술을 하면 나중에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모는 그 후 결혼 뒤에도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고 시험관 아기라도 가지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지금은 포기한 상태야.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이모의 임신 사실을 알려줬다면 나는 분명히 다 버리고 이모한테 갔을 거야. 이모가 호주로 간 이후에 나도 한동안 상당히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지. 그 와중에도 나의 여친은 자주 바뀌었고 여전히 별다른 감흥이나 느낌은 없었어. 최근에 막내 이모와 톡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내가 문득 이모한테 이렇게 보냈어. 왜 얘기 안 했어? 뭐를? 엄마가 가시기 전날 나한테 얘기해줬어. 이모는 그 뒤 답이 없었지.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한 3일쯤 지났을까 답이 온 거야. 네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알아.
물론 나는 지금이라도 다 버릴 수 있다고 했더니 이모는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지. 그럴 거야. 라고 해주는 거야. 이모 또한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이모는 내가 전 와이프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잘 적응을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또 기억의 저편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간직하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이모와 그런 일을 만들고 나서 남한산성 성벽에 올랐을 때 또 생각이 나는 건 내가 이모 앞에서 죽겠다고 하고 엄마를 다시 볼 면목도 없고 괴롭다고 하니 이모는 나는 어찌됐든 괜찮고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 그냥 지난 거는 잊자 라고 말해주는 거야. 나이는 어려도 그래서 어른은 어른인 것 같지. 그 당시에 이모는 너랑 내가 여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무런 상관없지만 남겨질 언니는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 라고 하더라고. 당시에 나 자신은 그만큼 그런 현실과 이유야 어찌됐든 이모와 그런 일을 저지른 뒤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친이모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시청자분의 엄마의 막내 동생인 거예요. 그날 저녁 엄마가 나를 심하게 혼내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걸 거야. 참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이런 글을 적었을 때 댓글에 저주의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처음 그런 내용을 접했을 땐 당황스러웠지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연글 아래 달린 글들을 보며 나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지. 이모의 호주에서의 일들은 조금 더 얘기해보면 내 대학 후배 한 명이 이모의 연락처와 주소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모를 만나러 진짜 호주까지 갔다 왔는데 나는 나중에 후배한테 그때 일을 전해 듣게 됐지. 막내 이모와 사귀고 싶다 고백을 했고 안 만나주면 한국 땅으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후배는 이모와 시간을 가졌다고 해. 그런데 그때 후배의 말은 나의 막내 이모는 염증 때문에 함께 병원도 갔다 왔었고 호주에서 여러 남자들과 교제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 마음이 그때는 혼란스러웠지. 그런 아름답기만 했던 나의 이모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더라고. 다행히 이모도 그곳에서 방황을 끝냈고 마음을 잡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모부를 만나 결혼도 하고 학원도 운영했었고 지금은 이런저런 사업과 한국에서도 가게를 얼마 전 오픈했는데 웨스턴 바를 운영하며 장사가 잘 된다고 해. 호주를 왔다 갔다 하니 없을 때가 많지만 이모가 와 있을 땐 주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정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막내 이모와 좀 더 많은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당장은 나도 업무가 바빠서 어렵겠지만 적당한 시간에 이모와 만나 정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려고 해. 일단 아이의 성별과 이모가 품었을 때 어땠는지 꼭 물어보고 싶지. 이거 내가 선 넘는 걸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